안녕하십니까. 21년도 보험 전문임 시험 대비 보험업법에 관해서 설명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험업법은 여러분들이 많이 전략적인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요즘 추이가 좀 어렵게 출제되다 보니까 설명회를 잘 듣고 미리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될 듯합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할까요? 저는 정화영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보험업법을 맡고 있고요. 제 손보 DH에서 장기보상, 법제 등의 관련 업무를 좀 수행해 왔습니다. 보험연수원에서도 지금 보험업법을 강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보험업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래 강의를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서 아주 쉽고 효율적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격증은 이 정도로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그러면 여태까지 보험업법이 어떻게 출제됐는지 출제 범위와 출제 경향을 좀 알아야겠죠. 출제 범위를 보면 보험업법 관련 법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21년도 1월경이면 아마 시험에 관련된 자료들이 배포가 될 예정인데요. 보험업법 관련 법령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련 법령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 보험업법이 있습니다. 모법이죠. 그 다음에 보험업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융위원회 설치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법이 있고요. 시행령이 있고요.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시행규칙이 있는데 시행규칙은 한 10년 동안 한 문제 정도 나왔어요. 한 문제 정도 나와서 아마 시행규칙은 공부를 안 하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에 관련돼서 감독 규정이 있습니다. 별도로 보험업에 대한 감독 규정이 있는데 감독 규정도 시험 범위에서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들이 공부할 법은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그 다음에 금융위원회 설치법 정도 공부하시면 될 듯합니다. 이게 20년도까지 기본적인 시험 출제 범위였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1년도 1월 달에 시험 범위가 공식적으로 공표가 되겠지만 좀 이슈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게 요 법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20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과연 이 법이 시험 범위의 출제 범위에 포함될지 여부가 지금 현재로서는 이슈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보험업법이나 보험업법 시행령 중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련된 규칙들이 대다수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이전이 됐습니다. 따라서 21년도 시험 범위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범위는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정도를 공부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21년도 1월 이후에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면 포함이 될지 안 될지는 공식적으로 확정이 되겠지만 아마 이 시험 범위에 포함될 여지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지금 이 법에 대한 시행령이 아직 공표가 안 됐어요. 시행령 가지고 굉장히 지금 다툼, 분쟁이 있습니다. 감독당국, 보험회사, 보험 기타 단체들이 전부 다 의견을 아직까지 수렴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조만간 발표는 되겠지만 그 발표 시기가 우리 시험 전일 수도 있고 시험 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험 범위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시행령은 포함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시험 범위는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앤드 금융위 설치법 정도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제 범위가 이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다시 이제 보험업법의 기본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업법은 보험업 감독법입니다.
감독법규이고요. 감독법규라는 얘기는 행정에 관련된 법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행정에 관련된 법규는 공법 규정입니다. 공법 규정. 그래서 총 210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210조를 전부 다 아셔야겠죠. 많이 조문수가 많습니다. 계약법보다는 조문수가 굉장히 많고요. 또 행정법규이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그래서 학생분들이 또는 보험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암기를 해요. 암기를 하는데 요즘 출제 경향이 암기해서는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계약법도 당연히 암기를 못하고요. 보험법도 암기가 아니라 요즘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저희가 강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법규를 보시면요, 총칙, 보험회사, 허가, 모집, 자산운용, 계산회계, 감독, 해산 사유, 그다음에 관계자에 대한 조사, 이게 구조입니다. 제3자 보호, 관계단체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이 중에 이제 보칙과 벌칙이 좀 있을 겁니다. 보칙과 벌칙이 좀 있는데 이게 보험업의 구조이긴 한데 보험업법의 원래 구조는 좀 다릅니다. 원래 구조는 이거하고 좀 내용이 달라요. 제가 강의용으로 체계를 다시 잡은 거고요. 시험에는 요즘은 얘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제일 많이 나오고요. 많이 나올 때는 50%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2020년도 시험에는 모집, 허가, 감독, 그 다음에 어디 갔죠? 자산운용, 계산 이렇게 골고루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 한 부분 빠져서 공부할 부분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점은 요거 세 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점은 요 세 가지. 자, 요 세 가지를 공부를 하는데 보험업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집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감독에 관련된 부분 중에 소비자, 금융소비자에 관련된 부분들은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이전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 보험업법에 관련된 규정을 공부할 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도 같이 공부를 하셔야지 전체 다 틀을, 구조를 이해하실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험업법을 공부하실 때는 허가 부분, 모집 부분, 감독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더 깊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요. 금융소비자에 대한 감독법규예요. 똑같이. 아까는 보험업에 대한 감독법규였고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감독법규로 69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소비자가 뭐예요? 금융소비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를 해줘야 돼요? 보호를 못하는 경우에 어떻게 처벌할 거예요? 라는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칙, 책무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금융소비자, 그 다음에 요게 준수사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게 아까 보험업법에 어디 규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 보험업법에 모집 분야에 나와 있는 겁니다. 모집 분야에. 그 모집 분야에 나와 있는 것들이 이쪽 준수사항으로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등록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그 다음에 감독 부분이 아까 어느 부분이었죠? 보험업법의 감독 규정 쪽에 있는 내용들이 일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업법을 공부하겠다라고 하시면 보험업법을 공부하시고 그 중에 이전과는 달리 영업상의 준수사항이라든지 감독에 관련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련된 규정들이 보호 법률로 별도로 빠졌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공부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그냥 암기할까요? 책만 열심히 볼까요? 아닙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자, 우리 보험업법은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이제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박스형으로 나와요. 다음 중 맞는 것은, 다음 중 틀린 것은. 그래서 지문이 굉장히 깁니다. 지문이 굉장히 길게 나와요. 1번 다 맞습니다. 4번 다 틀립니다.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전체, 그 패러그래프 전체를 이해를 못하면 한 군데 내가 누락시키겠죠? 누락시키면 그 문제는 틀립니다. 그래서 전체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그런 과목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행정법이기 때문에 조문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풀이 있어요. 문제 풀 모아놓은 집합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기출문제가 그런 문제 풀의 일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 풀을 계속 보시고 출제 유형을 캐치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박스형 문제가 나온다는 거 캐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정도 보시면 되냐면 한 15년 이후 문제부터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교재에는 우리나라 손사 또는 보험계리사 시험 문제가 도입된 이후에 기출문제를 다 담아놨습니다. 거의 다 담겨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교재에 있는 기출문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암기 과목이 아니니까요. 정독을 한 2회, 정독을 한 3회 정도, 2, 3회 정도 하시고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풀어서 보험업법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시면 문제풀이에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방법이죠. 나날이 난이도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읽게 하시고요. 기출문제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강의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순서대로 할 겁니다. 이런 순서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업법의 법 구조하고는 체계가 다릅니다. 강의용으로 다시 리소팅해서 체계를 바꿨고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우선시하고요. 물론 나중에 시험에 임박해 가지고는 암기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행을 할 거고 보통 1개월 정도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많게는 끊어서 하게 되면 한 20회차 정도 온라인으로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따라오게 되면 보험업법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 틀을 이해를 하고 그 틀 구조 안에서 내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을 짚어드리고요. 그걸 기반으로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푸신다면 보험업법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보험업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렸고요. 여러분들 다시 강의에서 만나 뵙기를 희망을 합니다. 1차 시험을 하고 통과하고 여러분들이 2차 시험까지 통과해서 보험 전문인 자격증을 꼭 반드시 이번 해에 따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